앞으로 몇십 년 있다 보면 이 농나무가요, 쟤네들보다 키가 클 겁니다. 그 다음에 가지를 벌리기 시작하면요, 얘네들이 물러가요. 그래서 제일 위에서 자라는 식물을 극상림이라고 합니다. 뭐 화재나 그런 것이 없으면 여기 식물일까요? 이전에 식물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얀 것들 있죠. 이런 것을 지루라고 합니다. 땅의 옷이라고 해서 지루라고 하는데, 지루가 자라고 그 다음에 이런 이끼가 자라고 그 다음에 1년생 풀이 자라고 여러 해 살에 풀이 자라고. 예를 들면 잔디밭을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풀밭이 되고 옥새밭이 됩니다. 옥새가지를 토지라고 하는데 그 옥새밭에 가시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숲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 가시가요, 숲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추위대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추위대가 이렇게 쳐지면 우리 끼만한 애들, 관목이라고 하죠. 관목들이 자라고, 그 다음에 낙엽수가 자라고, 상록수가 자라고, 이제 극장림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숲의 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요, 가시덤불이 딱 쳐져 있으면, 아, 저건 숲을 보호해주는 추위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요. 바다식물과 육지식물이 만나는 그 지점도 추위대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학교를 이쪽으로 다녔거든요. 근데 어릴 때 오면 이 숲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랬거든요. 전기가. 그래서 나무가 그만하면 뛸까봐 수술을 해서 자르고 잘랐던 거. 그러다 보니까 밑둥지가 이렇게 분재처럼 자라요. 자르면 자기네가 살아가기 위해서 숨겨진 눈이 튀어나오는데 그 눈을 맹아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맹아림으로 형성된 습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뒤에 나무도 밑둥지를 하나에 맥뱅이에서 자르고 잘랐던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하고 나무하고 두 개가 이렇게 붙은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붙은 나무를 무슨 나무라고 해요? 예, 가지하고 붙은 것을 열리지라고 하고, 나무하고 나무하고 붙은 것을 열리목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요, 딱 붙다 보니까 서로 양분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한쪽을 잘라도 살아가고, 죽을 때는 같은 운명을 가지고 죽는다 해서 사랑의 나무 열리지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열리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산책로에 열리지 조사기를 한번 해봤는데 19개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붙은 열리지를요, 부부 열리지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요, 재작년에 죽었고요, 얘는 작년에 죽었어요. 이렇게 잘못 붙은 열리지를요, 불륜이라고 한다. 시덥지만 동굴나무로 올라가는데 소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이 꾸지뽕나무는요, 동굴나무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곶자월에서는 일부 가지가 이렇게 동굴나무처럼 자랍니다. 무엇 때문에 동굴나무로 그럴까요? 자기는 키가 적잖아요. 다른 애들이 키가 크다 보니 햇빛가 되고 자기가 살기를 먹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은 키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키를 키우기 위해서요, 요 가시로 가는 이 양분까지도 줄여가지고 몸에 톡톡을 내다보니까 가시가 없는 동굴나무. 얘가 밖에서 혼자 자랐거든요. 절대 동굴나무로 안 자란다고 하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요, 어렵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praktik해서 살아가는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이제 앉아주세요. 그래서 그 열매를 돌로 빻아가지고 물에다 뿌려주면 모기가 안 때려 죽는다 해서. 근데 이 떼죽나무로 올라가는 이 나무가요, 칡나무예요. 칡나무는요, 나무에 올라갈 때 이렇게 오른쪽을 감고 올라가요. DNA가요, 오른쪽만 타가던데, 그 다음에 왼쪽에 올라가는 데가요, 등나무예요. 그래서 서로 뒤엉켜가지고 화합하지 못하는 상태를 갈등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도 우리 환상집에 오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한테 갈등에 대한 한자의 뜻을 한번 물어보면요,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지어낸 아주 기가 막힌 단어가 갈등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교육을 목적으로 농촌 교육농장으로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특히 중학생들의 어머니에서 갈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일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뜻, 종류, 왜 필요한지, 또 갈등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이 숲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는데 갈등 때문이라고 생각해봤어요. 이파리 떨어지고 죽어가는 것이 갈등 때문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없다고 하면 돌짝밭이라요. 얘네들은요, 영양실조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갈등은 나한테 오면 안 돼요. 힘들잖아요.
근데 이겨내면 이렇게 아름다운 숲처럼 희열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때로는 여기서 30년 동안 갈등 얘기만 할 때도 있어요. 홍길동의 갈등, 아파트에서 절대 뛰어내리지 마.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서 계속 나오는데, 환상수 왔을 때 갈등 얘기 절대 잊지 말도록 당부 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갈등은 좀 힘들지만요, 이겨내면 이렇게 아름다움도 있다는 거요. 꼭 잊지 말아주세요. 바로 물려진 땅인데, 지금부터 42년 전에 평당 300원에 팔았었어요. 그래서 넘어가고 네 사람 넘어왔는데, 제가 서울 사람한테 다시 평당이요 10,000원을 주고 다시 구입했던 땅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살려주자. 근데 이 땅 사기 전에 앞에 있는 그 주차장 있잖아요. 밭이었거든요. 제가 귤을 심겨서 평당 2만원 줬거든요. 근데 가지로 가득한 이 맹기를 평당 반에씩이나 주고 산다고 하니까 저희 아들 모델이 미쳤냐. 뗄감도 필요 없죠. 이거 개간해서 귤을 심으려면 개간비가 더 드는 땅을 왜 돈도 없으면서 빚을 내가지고 사느냐.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예쁜 정원을 세상에서 제일 예쁜 정원을 집 뒤뜰에 갖고 싶었던 제 젊은 날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6년 전 제가 34살 때요, 이거 빚을 내가지고 샀던 땅이기도 합니다. 이 땅 사놓고 빚 갚느라고 싸움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사표 내놓고 같이 이렇게 숲을 운영하는데, 제 꿈이 이제 34살에 구체화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니면서도 식물 공부는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식물여행적으로 갔던 것이 우리 환상숲이 있기까지 과정인데, 지금은요 우리 해설사만도 이걸 한 병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처할아버지가요 여기를 목장으로 사용했던 게, 제주도는 이제 방목을 하잖아요. 근데 이곳은 돌담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서로 새끼를 낳거나 그러면 여기다 애웠다고 해서 애움터기도 하고, 이 소나무에 소들을 묶어놓고 낙인을 찍었던 나무기도 합니다. 악동뮤지션 전우성, 장근석, 이름마 등등 뮤직비디오 영화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소나무기도 합니다. 특히 장근석이는요 일본에서 그렇게 유명하죠. 그래서 일본 아줌마들이요 장근석이가 여기서 찍은 영화 보고 그 소나무가 유명해서 사진을 많이 찍어가는 나무인데, 안타깝게도 소나무가요 재전축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이 마지막이고, 여기만이 아니고 저기 소나무들도 곳곳마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지구가 온난화되다 보니까 솔수염하는 소라고 하는 벌레가 재선충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그렇게 기본이 일어납니다. 제주도 소나무들이요 이대로 놔두면 10년 안에요 한 그루도 없어질 거예요. 참 대단한 전염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마당 앞에 가면 돌담 있는데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은 팥이잖아요. 서울에서 잘 나가는 직장에 다녔어요. 아들은 삼성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 숲을 이렇게 지켜왔는데, 너네 나중에 돈으로 봐가지고 팔아먹을 거냐. 그래서 이 숲을 너네가 운영 안 한다고 하면 재단에 기부를 하겠다니까 딸이 사편 내고 내려서 서울에서 촌으로 숲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JTBC에서 당신의 그 얘기 제주 숲과 가지가 50분짜리 다큐멘터리 방송이 됐습니다. 근데 강남에 있던 어떤 분이 그 방송을 보고요, 우리 제주도 내려가서 저 아가씨 한번 보고 우리 며느리도 한번 어떨까 해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우리 딸의 스페셜을 듣고 반해가지고 명함을 출연해가지고 이메일로 우리 아들하고 사귀어줄 수 없니, 인사치레로 그래야 오대답을 했더니 진짜로 아들이 좋다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에 다녔거든요, 경주에 있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비행기 타고 한 1년 동안 오다가요, 나중에 아예 사표까지 쓰고 내려서 여기서 결혼식도 올리고 집도 짓고 아들도 낳고요. 또 얼마 전에 딸까지 나가지고 숲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극장에 나가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보면 단풍나무잖아요. 단풍나무는 낙엽수잖아요. 상록수가 들여다보면 낙엽수인 단풍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없어진다고. 근데 단풍나무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숲에서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추운 겨울을 지나가지고 이른 봄에 이 숲에서 누가 제일 먼저 세상이 날까 하면 그 단풍나무하고 고로쇠기도 합니다. 상록수를 보면 이게 이민이 나잖아요. 근데 단풍나무 이파를 다 펼쳐가지고 녹화를 시켜가지고 광합 등장을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가야 될 시점에도 불구하고 물러가지 않은 애들을 이렇게 또
다른 비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아이디예요. 위에는 이파리가 둥글둥글하고 밑에는 줄어들고 밑에는 세발처럼 생겼어요. 똑같은 나무인데 서로 입이 틀리는 이유예요. 햇빛 때문입니다. 다른 애들의 햇빛이 가리다 보니까 광합성이 열처럼 바뀌어서 넓혀가고 넓혀가고, 그래서 나중에 나는 애들 햇빛을 더 받겠죠. 둥그렇다고 세발처럼 생긴 것거든요. 메꿔지는 것이 햇빛 받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털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뿌리털이라고 하는데, 이 털을 이 줄기도 아이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 털을 통해서 자기네가요 벌레들도 막기도 하고 양분도 흡수하는데 자기네가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나무예요. 꾸지뽕의 적은 누구라고 했어요? 사람하고 동물. 근데 여기 보면 이 나무도 똑같은 꾸지뽕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를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이 나무의 가시의 방향은요 어디를 향했어요? 다 밑으로 향해, 아래로 향해. 저희는 짐승들이나 사람들이 모두게 가시가 옆으로 있어요. 저기 짐승들이나 사람들. 근데 얘는 똑같은 꾸지뽕 나무에 가시가 옆 밑으로 있어요. 이 어린 꾸지뽕의 적은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벌레예요. 올 때는 이파리가 몇 겹잖아요. 벌레들은 다 어디서 올라와요?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근데 이 사람만 끝까지 보면 얘네들은 가시가 옆으로 자라요. 어릴 때의 적은 벌레. 크면 짐승들이나 사람들. 뿌리도 틀리고 입도 틀린 거 보면 진짜 똑똑하죠. 얘네들 보면요 가깝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합니다. 서부 신협에요 전무로 있었거든요. 근데 13년 전에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거예요. 왼쪽이 제가 막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도 누랬고 다리도 절뚝절뚝했고 오른손은 칫솔질이 안 돼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참병원이라고 하는 뇌졸중 전문 병원 가니까 간호사들이 저한테요 주파날 5번 넘기는 거 있죠. 볼트 풀고 자전거 돌리고 제가 그것부터 재활을 저는 시작했습니다. 직장 못 다니고 삼선 넘고 제가 동네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습을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다니는 길이라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만들었던 길이 여기 있는 산책로입니다. 제가 3년 동안 만들다 보니까 건강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습치료하고 원해치료 과정을 공부하면서 내 건강이 왜 좋아졌을까? 습이라고 하는 게 피톤치드나 좋은 물질도 있었지만 저는 돌을 매일 이렇게 들다 보니까 이 신경이 자극했던 거예요. 이것을 원해치료에서는 작업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제가 몸 괜찮으니까 배드민턴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재작년도에는 제주 도내에서요 제가 50대에서 배드민턴 우승까지 했어요. 그래서 숲속에서 이게 산책로 내다 보니까 건강 되찾았다고 해서 청기 누설 있잖아요. 제가 77의 주인공으로 나가게 숲은 이렇게 건강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나무가 소나무잖아요. 아이비예요. 감싸기도 하고 위에 덮으면 소나무는 귀찮아서 죽잖아요. 그래서 얘를 귀찮게 하는 나쁜 놈 제가 싹 잘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콩란들이 다닥다닥다닥 붙었던 거예요. 근데 없어졌어요. 얘가 강한 햇빛도 막아줬죠. 사람 손 닿는 거 바람 닿는 것도 막아줬어요. 내가 자연을 위한다고 잘랐는데 또 다른 자연을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얘도 중요하네, 얘도 중요해. 얘가 죽으면 얘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곶자월 같은 게 막 가시덤불이 막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가시덤불이 다른 애들을 귀찮게 하잖아요. 제가 막 제거를 했어요. 근데 그 가시덤불이 바람을 막아요. 곶자월에는 양치식물들의 보구라고 해요. 우리나라 80%가 여기 곶자월에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통풍이 잘 되다 보니까 힘들어한다고 해요. 내가 자연을 위한다고 잘랐는데 또 다른 자연을 훼손하고 있어요. 처음에 저는 사람들한테요 이 습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무마다 이름표도 달고 돌탑도 제가 막 쌌습니다. 근데 자연에 대해서 알고부터 그건 아니다. 이름표도 뗐던 부분이고 돌탑도 돌아가 허물었던 부분입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놔두면 자기네 길이 알아서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인간이 자연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까지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해서 자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했으면 하고요. 이쪽으로 200m 가면 이부 쪽이고 여기가 곶자월의 지형을 볼 수 있어요. 왜 공기가 나오는지 빗물이 들어가죠. 8월 말까지요. 아무리 더워도요. 15도 이상 안 올라가는 그런 곳이니까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온도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사진도 찍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고맙습니다.